자, 오늘 주제는 3액의 블랙뮤직 좋아하게 만들어보기 3회 블랙뮤직 입문기. 일단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블랙뮤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이 생각하는 블랙뮤직이 어떤 느낌인가요? 저한테 이거를 설명드린다고요? 아니, 나도 얘기할 거예요. 둘이 준비해왔으니까. 정말 심플하게 소울, R&B와 힙합 장르를 저희가 주로 얘기할 거잖아요. 그런 곡들이 아무래도 이제 블랙뮤직의 주요한 곡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90년대 한 중반 정도 시기부터 이어져 온 그때 당시 흑인들이 했던 공통된 정서, 그게 음악적으로 표현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 블랙뮤직이라고 불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현 시대에서는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어요. 저희가 일단 오늘 이 영상에서는 특정 장르입니다 라는 식으로 골라오진 않았고요. 방금 1이 언급해준 것처럼 힙합이라든지 R&B라든지 그런 쪽에 좀 더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은 음악들 위주로 골라왔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영상의 특수성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3에게 저희가 블랙뮤직이란 무엇인가를 소개해주고 3이 과연 블랙뮤직을 좋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회 실험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골라온 곡들이 절대적인 명반 이런 식으로 골라오진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3이 관심 있어 할까를 중점으로 두고 저희가 곡을 골라왔다라는 점 사전에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준이 더 있죠. 2010년대 이후에 나왔던 곡들로만 골랐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최신곡을 최대한 골라보자 싶어가지고 너무 안 그러면 방대해지니까 연도를 좀 제한을 뒀다라는 점 사전에 알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는가? 3은 도대체 얼마나 블랙뮤직에 대해 관심이 없는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뭘 모르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저희끼리 조금 얘기를 했었지만은 비욘세 노래 뭐 있냐 정말 유명한 거 몇 개밖에 모르거든요. 헤일로 이런 것 좀 알고요. 아델은 뭐 헬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는 거고. 아델도 블랙뮤직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아델 블랙뮤직 아닙니까? 직전에 언급했던 3이 생각하는 블랙뮤직 아티스트는 크리스토퍼 그리고 루카스 그레이엄 또 누구 있었죠? 아델. 아델 뭐 마룬5도 얘기하지 그래요. 마룬5는 백인이잖아요. 마룬5는 백인이잖아요. 아니 블랙 뮤직인데 화이트가 하면 어떡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마룬5도 1집은 되게 펑키하잖아. 사실은 정의가 되게 애매하긴 하죠. 애매한 건 맞죠. 근데 지금은 완연한 백인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인 것 같고. 3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수들을 모른다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들을 생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르 편식이 심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저한테 슈게이징 같은 거 드립 밀었을 때 제가 싫다고 하진 않거든요. 이런 것도 있어? 재밌다라는 반응이 보통 일반적이에요. 근데 3은 이 하면서 바로 그냥 이딴 거 왜 들음.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거는 억갑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고요. 지난번 저희 서재패 영상에서도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블랙 뮤직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좋아할 수가 없다. 레이. 갈란트도. 그런 걸 보다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완고한 사람인지 본인만의 어떤 가치관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 있는지. 심플하게 말하면 시금치 싫어, 당근 싫어하는 그냥 아이 같다. 시금치 싫어하는 중이다. 성장에 더 필요한 아이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편식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좀 고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3도 입문을 좀 하고 한 입, 두 입 먹어보면 그 맛을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됐는데도 나이를 더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진짜 들으면서 약간 그 생각이 나긴 했네요. 저한테 약간 시금치 당근이 808 베이스 같아요. 808 베이스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 있습니다. 이거 편식한다는 얘기죠. 편식한다는 얘기죠. 1하고 제가 6곡씩 골라왔습니다. 6곡 각각을 한 곡씩 얘기를 해보고 3이 어떻게 들었는지, 1이나 제가 이 곡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이 가져온 노래들부터 한 곡씩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곡은 이센스의 Back in Time입니다. 이 곡을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골랐습니다. 곡 순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국힙에서 누에킁이라고 하잖아요. 한국 힙합의 어떤 바이블 앨범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데, 누명 같은 경우는 2010년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에넥도트랑 킁만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이 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분배 베이스죠. 하이브리드적인 요소가 좀 섞여 있고, 코드 진행이 이제 분배치고는 모던한 코드 진행이고, 공간감 있는 신스, 장르는 좀 흔한데 작법을 흔치 않게 해서 신선한 느낌이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백인 타임을 포함한 이 에넥도트 앨범의 전체적인 가사에 대해서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냥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 얘기야말로 진짜 작사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잼 인생도 정말 재밌게 그릴 수 있고 꿀잼 인생도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작사 실력에 따라서. 이 곡뿐만 아니라 앨범 전체를 들으면서 에넥도트라는 앨범명처럼 이센스의 일기장을 들여다본 기분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게 약간 우울해 보이는 가정 환경.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염세적인 태도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 와중에 자기는 떡잎부터 남달랐다고 얘기하는 전형적인 자기 자랑.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제 조금씩 다 담겨있는 게 백인타임 이어가지고 제가 굳이 이 곡을 골랐습니다. 일단은 1위 저한테 이거를 싱글로서 이렇게 좋잖아요. 싱글 단위로만 들었을 땐 사실 재미가 좀 없었습니다. 랩의 3대 요소가 저 잘 모르지만은 라임, 펀치라인, 플로우 이거 맞습니까? 저는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라임과 펀치라인이 없지 않나. 그리고 랩을 듣다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구간이 등장을 하잖아요. 후크라고 부르는. 근데 그 후크라고 할 만한 부분도 매운맛이 있다거나 이러진 않아가지고 들으면서 되게 평양냉면 같은 노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랩 스킬이 매연하게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 라인 같은 게 칼같이 맞춰져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들으면서 좀 심심했다. 이 사람 진짜 도파민 중독자구나. 전체적으로 비슷한 감상인 건 맞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거 맞고요. 라임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앨범은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평양냉면 같은 느낌일 수 있는데 좀 음악을 좀 알면 음자라리로 하면 맛을 좀 음미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하. 근데 에넥도트가 명반이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앨범을 사실 전체를 다 들었습니다. 이 싱글에서 멈추지 않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싱글 감상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다만 전체로 다 들으니까 좋았던 거는 소설책을 읽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이 이센스라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사상이나 철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담겨있는 그런 앨범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인타임을 그 한 노래만 듣는 거는 마치 뭐 해리포터 시리즈 중에 5편만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지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앨범이 아닌가. 다만 이제 이센스라는 사람을 되게 잘 담아낸 작품인 건 맞는데 굉장히 막 명반이라고 칭송을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어허... 아까 다 설명했던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서사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주는 것 같고요. 뭐 약간 평양냉면 같은 자극이 약한 비트라고 하셨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분배 반의 하이브리드적 요소가 되게 잘 섞여 있다. 때깔은 흔한데 모던한 코드 진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유니크한 부분이 잘 섞여서 신선한 부분이 분명 있었거든요. 비트메이킹 같은 것도 되게 세련되게 한 것이고 아 그렇죠. 저는 이게 돈이나 여자나 자기 자랑 이런 얘기가 덜 나오는 작품이라서 되게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좋아요. 회피기동 1라운드 통과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나요? 나쁘지 않네요. 에넥도트 앨범을 들으면 유명한 곡 중에 갱스타스 파라다이스 이런 거 아세요? 아 요즘 또 쇼츠에서 유행하잖아요. 아니면 뭐 나스이스 라이크 같이나 조이베데스 거 중에서 템테이션 이런 거가 있어요. 그런 게 공통적으로 자아성찰 같은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거나 물론 갱스타스 파라다이스는 자아성찰이라기보다는 현시창 같은 내용의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별로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그 시절에 별로 없었어. 에넥도트가 나오던 즈음에 잘 만든 컨셔스 앨범이 잘 없었던 시절에 진짜 묵직한 컨셔스 앨범을 들고 왔던 게 특히나 또 명반으로 평가받는 요소가 아닐까. 이센스가 나스를 가장 동경하는 래퍼로 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사에도 등장했던 것 같은데. 영향을 좀 받았을 겁니다 아마. 두 번째 노래는 시잼의 원래 난 이랬나. 이센스랑 마찬가지로 킁이라는 앨범 발매 당시에는 국내에서는 흔한 스타일은 아니었다. 랩은 이제 이모랩, 싱잉랩이라고 하는 쪽으로 분류가 되고 곡 때깔은 이제 락클릭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사이키델릭하기도 한 두 가지의 요소가 하이브리드된 그런 앨범인데 이센스랑은 완전 다른 색깔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앨범 나온 직후의 반응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멜론 댓글을 오래된 순으로 보면 처음에는 아쉽다, 이거 좀 별로다 이런 댓글이 거의 대부분이거든. 점점 그 댓글 반응이 좋아지더니 지금 최신 순으로 보면 뭐 거의 바이블이다. 충분히 그럴 만한 앨범이다. 선입견까지 깬 명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래 난 이랬나라는 곡을 고른 거는 수록곡 중에서 그나마 힙합 색깔이 가장 강한 편이라서 락 색깔이 조금은 덜한 편이라서 골랐고 전곡, 작곡 및 프로듀싱을 제이 키드먼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고 큰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건 가사. 이 라임을 정말 잘 쓴다. 시잼이. 곡 제목이 이제 원래 난 이랬나잖아. 이 원래 난 이랬나라는 가사가 계속 나오는데 그냥 원래 난 이랬나 이렇게 읽으면 아무런 라임이 느껴지지 않는데 노래 안에서는 원래 난 이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랩을 한단 말이야. 이러면 또 그 한국말의 배치가 되게 라임이 느껴지게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노래 시작할 때 가사가 돌체 앤 가바나 발음 어렵네 알렉산더 웽 이거거든. 그 랩으로는 또 어떻게 했냐면
돌첸 가바나 발음 어렵네 알렉산더 웽 약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맞아요. 굉장히 또 라임이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 두 번째는 이 내러티브. 시잼이 약간 방탕하고 쾌락을 쫓는 삶에 대해서 앨범 안에서 굉장히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표현을 했다. 그럼과 동시에 이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란 말이지. 그런 부분에서 오는 내적 갈등 이런 것들을 재밌고 개성있게 잘 풀어냈다. 가사 내용도 앨범 발매 초반엔 좀 호불호가 갈렸는데 곡과 가사의 예술적 완성도가 높아서 여론이 점차 변화하기도 했다. 좋습니다. 뭐 제가 할 말을 다 하셨는데요, 사실상. 이 노래도 혼가요? 제 감상을 얘기해보자면 저 이것도 홈니다. 오. 근데 이것도 싱글로는 불호였어요. 아하. 노래 하나만 떼가지고 원래는 아니랬나만 들었을 때는 에 취해서 여자 끼고 노는 노래가 왜 명곡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앨범 명을 딱 보니까 킁인 거야. 어? 킁? 이거 뭐 힙합 3대 명반 이거 아니야? 등골이 오싹해져가지고 앨범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말하면 큰일 나는구나 해가지고 띄엄띄엄 듣고 가면 나 암살당할 수도 있다. 정확히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1이 날 암살하려고 해. 이러면서 앨범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좀 좋은 부분이 있었나? 아 근데 일단 싱글 얘기만 하자면은 라이트 리스너 입장에서 이런 노래를 추천받으면 좀 곤란합니다. 차라리 뭐 BY의 가라사대 같은 노래라든가 창모의 메테오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쪽에 귀에 직관적으로 꽂히지 않나 이런 투덜투덜하는 생각을 했고요. 입문용어로는 너무 무거웠다. 네, 특히 이 노래 하나만 듣고서 진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앨범을 들었을 때는 좋았어요. 얘기, 여자 얘기 뭐 계속 하는데 그게 어떤 이 시잼이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사범이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포지션인데 이 포지션을 굉장히 잘 살려서 음악을 만들었구나. 기획만 잘한 게 아니라 기획을 음악적으로 풀어내는 방법론까지 아주 훌륭했다. 쾌락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혼란을 얘기하면서 죄책감도 같이 느껴지는 가사가 막 되게 횡설수설해요. 들어보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되게 의도된 것 같고 기획된 것 같고 이러니까 듣는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에 나온 피처링했던 곡들의 벌스 같은 것들도 보면은 진짜 명벌스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추천하고 싶은 곡은 킁보다는 조금 라이트한 게 코드쿠스트랑 사이먼 도미닉이랑 같이 한 조크라고 있어요. 즐겁게 듣기 좀 더 좋은. 입문 용어 따지면 이제 그쪽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 아니면은 아퍼라고 있거든요. 또 유명한 노래예요. 맞아. 그런 것도 보면은 시즌 벌스가 명벌스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 거 들어보는 것도 추천을 좀 하는 바이다. 세 번째 노래는 창모의 태지. 일단 1차원적으로 곡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랩도 시원시원하게 뱉죠. 서태지의 컴백홈을 샘플링했고 서태지에게 직접 허락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래 제목부터가 태지잖아요. 나는 서태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건데 요새 이제 힙합 트랙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추어나 프로나 할 거 없이 다 스플라이스 샘플을 사용하거든요. 샘플 싸움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멜로디나 악기 메이킹을 본인이 직접 건반을 두드려서 하는 게 아니라 스플라이스라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수만 가지의 샘플들을 조합해서 트랙을 만드는 게 요즘 힙합의 미덕이다. 지코 그 거북선 있잖아요. 땅땅 따다당땅 이거 네. 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이 통 샘플을 그대로 가져와서 가공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창모는 스플라이스 사용을 거의 안 하고 본인이 직접 다 건반으로 찍어서 미디 메이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이제 리얼 악기 기반으로 작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 이렇게 스플라이스를 쓰는 와중에 혼자 창모만 이렇게 로직으로 툭닥거려서 만드는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 저는 이 노래는 불호였어요. 오. 불어왔다 불어. 정확히는 이 앨범 전체가 다 불호였습니다. 와 이거 한국 힙합 어워즈 4관왕하는 앨범인데 솔직히 이 앨범도 상 받아가지고 들었거든요. 상을 뭐 4개인가 받았다 해가지고. 근데 제 입장에서 어떻게 느꼈냐면 편곡 되게 세련되고 비트 때깔 끝내주고 랩 스킬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기획이 얄팍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사에 담긴 메시지나 뭐 내용 같은 것들 있잖아요. 노래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천편일률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지 같은 노래도 보면은 결국 이제 돈 얘기하고 내 차가 뭐 포르쉐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사실 남의 어떤 돈 자랑 차 자랑이 별로 안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노래 전체에서 계속 때려 박히고 앨범 전체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힙합 쪽에서는 어떤 방법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힙합 팬이 아닌 입장에서는 그렇게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수성가 성공당 같은 것들이. 말 그대로 취향이 아니었다로 귀결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이 샘플링도 서태지 노래도 샘플링 아까 했다 했고 같은 앨범에 저번에 1위
1위 얘기한 BBN라는 노래 에픽하이의 팬 샘플링 했잖아요. 음악적으로 매끄럽게 이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 팬이라는 노래의 어떤 메시지는 BBN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데 어떤 맥락에서 저거를 떠다가 쓴 건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기획이 얄팍하다고 느꼈다는 게. 이 가사 얘기를 일부러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네. 제가 준비한 그 가사 관련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뭐 아니 왜 반론을 또 가져왔어? 저는 반론 좋습니다. 아 오케이. 설득이 하면 되는지 한번 봅시다. 가사가 삼이 얘기한 대로 그냥 내가 내다 스타일의 어떤 노빠꾸 가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창모라는 아티스트의 커리어를 좀 돌아보면 가사가 약간 다르게 들리는 부분이 있다. 오. 커리어 그 초반에 데뷔했을 때 가사들은 열등감이 되게 가득하고 나는 더 높이 날 수 있는데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준다 뭐 이런 가사거든요. 커리어 이제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메테오 가사 보면 난 너한테 처박힐 메테오야 라고 하잖아. 나는 개쩔고 나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한테 처박힐 예정이다 라는 뉘앙스거든. 메테오를 통해서 엄청 큰 성공을 하고 이 노래가 나왔단 말이지. 태시나 어떤 다른 언더그라운드 락스타의 앨범의 가사를 보면 나 개쩔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 그런 기조로 이제 가사가 쓰여 있다는 거지. 창모란 아티스트의 커리어를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커리어 초반에 있던 열등감이 점점 사라지는 과정, 그리고 이 언더그라운드 락스타에서 그게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되는 과정을 보는 게 되게 재밌었다. 그렇군요. 방금 전에 1위 얘기한 게 원조 미국 흑형들께서도 많이 하는 그런 서사 아닌가요?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뭐 하늘 위로 날아갈 거야 이런 다음에 진짜 하늘 위로 날아간 다음에 돈 자랑하는 가사 쓰고. 근데 제가 옛날에 되게 좋게 들은 앨범 중에 노창 앨범이 있거든요. 그 마이 뉴 인스타그램 해가지고 뭐 EP가 하나 있는데 거기 노래 중에 턴업해야 돼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서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하는 걸 비판하는 가사가 있거든요. 커리어에서 이어진 어떤 서사가 너무 뻔하게 보인다,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가사가 있는데 그런 배경 설명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에 안 와닿는 건 좀 있긴 합니다. 이해합니다. 극티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사람의 서사에 대입이 안 되고 아니 잠깐. 아니 왜 그걸 지금 MBTI로 물타기를 하시죠 지금? 저도 T인데요 선생님. 극티다 이거지. 같이 준비한 저는 뭐가 되죠? 너는 이제 덜티. 아 덜티. 저는 더티. 덜티와 더티. 알겠습니다. 더티하네요. 사실 뭐 요 정도 얘기했는데 설득이 안 되면 편식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하. 다음 곡 비프리의 현상금 사냥꾼. 이 곡은 장르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멤피스 랩 혹은 멤피스 힙합이라고 하는데 그쵸? 전체적으로 음산하고 폭력적인 느낌도 나고 가사도 약간 불건전해. 속된 말로 이제 야마 있게 랩을 뱉기도 하는 그런 걸 전체적으로 멤피스 힙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힙합이란 장르 안에서도 굉장히 마이너한 장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기가 힘들었다. 이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비플이고 그걸 또 동시에 고트 수준으로 너무 잘 소화를 했다. 가사도 좀 짧게 얘기해보면 가사 자체가 야마가 가득하고 멤피스 랩이랑 되게 잘 어울려. 근데 이런 가사를 비프리가 하다 보니까 진정성이 1000%다. 그러니까. 비프리가 사실은 코리안 드림이라는 1티어의 어떤 명반을 낸 적이 있었단 말이지. 그런 비프리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름값이 좀 하락하기 시작하고 원래 몸담았었던 하이라이트라는 레이블을 뛰쳐나가는 과정에서 팔로알토랑 좀 싸웠는데 여론이 팔로알토 쪽이 훨씬 좋았단 말이야. 거기에 더해서 예전에 이제 방탄소년단을 비프리가 깐 적이 있었거든. 방탄이 이제 월클이 돼버려가지고 신인 때 깠던 그 영상이 바이럴이 돼서 역풍을 엄청 맞았단 말이야.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서사들이 합쳐져가지고 속된 말로 나락을 간 상태였어. 근데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식의 가사를 뱉어버리니까 몰입이 좀 더 잘 되는 부분이 있었다. 진짜 내려갈 곳이 없는 사람이 말하니까 이입이 잘 돼. 설득력이 더 생기는 1위 오늘 추천해준 앨범들 중에 이 노래가 1등이었어요. 오. 야 근데 진짜 의외다. 힙합 장르 중에서도 가장 마이너한 장르에 속하는데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지금 호평을 한 게 3개째잖아요. 비프리가 1등이고 시잼이 2등이고 이센스가 3등이거든요. 음악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말이나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없는 거를 음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비프리의 이 프리 더 비스트 음반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아우라를 엄청 담고 있다 그래야 되나? 까만색 불꽃이 막 이글이글하는 것 같은. 솔직히 내가 비프리의 서사를 다 알지 못했어. 근데 그냥 들었을 때 이 사람의 어떤 야수 같은 정신세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비트나 아니면 뭐 나레이션이나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비디오 테이프 같은 데서 샘플링 해온 거라든가 후처리, 악기 선택, 이펙팅 이런 것들에서 그것들이 묻어나는 거야. 굉장히 막 음울하고 위험한 아우라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지. 굉장히 리얼 힙합 냄새가 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로한 느낌이 난다고 하죠. 그치? 그게 뭔지 알 것 같았어. 아 이런 게 러한 거구나 이러면서. 미노이가 뭐 러하지 않다 이랬었는데 왜
좋아하지 않다고 하는지 알겠다. 극과 극이죠. 아기 고양이 수준이죠. 또 크레딧을 보니까 작사, 작곡, 편곡이 다 비플인 거야. 아 그렇죠. 이 양반 천재야? 나레이션이나 샘플링 이런 거 너무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인스트루멘탈만 들어도 너무 멋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다 혼자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감각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 굉장한 극찬을. 그래서 앨범 트랙 중에 드라큘라 2020 뭐 이런 트랙 있던데 그거는 한번 라이브로 보고 싶다. 악마 같은 분위기를 실제로 구현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 근데 비프리는 왠지 할 것 같은 거야. 이 사람은.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제일 좋았어요. 국힙 리스너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호불호는 있어요. 명반 논쟁을 할 때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간혹 이제 있긴 하는데 3의 의견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명반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여담으로 그 프리더 비스트가 시리즈가 있어. 그래서 2랑 3까지 나왔는데 비트는 진짜 좋거든? 1이랑 비슷하게? 가사가 그 수위 조절에 실패를 해서 약간 항마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들을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다. 이거는 좀 호기심이 갑니다. 충격 먹을 수도 있어. 다음 곡은 릴체리의 All For Myself. 대단한 예술성이 있는 곡은 아니다. 듣고 있으면 말 그대로 이제 하이가 되는 그런 곡이라서 이제 가져왔고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 그 래핑 그게 되게 재밌고 다수의 래퍼가 랩하는 스타일이 제각각이잖아. 더 재밌는 곡이다. 릴체리의 훅은 말할 것도 없이 이 곡의 정체성이고 가장 마지막 파트였던 제키와이 정말 랩 디자인을 재밌게 잘했다. 중간에 나오는 지토모 파트 지금은 이제 골드붓다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상하게 막 랩을 해놔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All For Myself 지토모 제거 버전이 돌아다닌다. 유일하게 도저히 앨범 단위로 못 듣겠었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오 드디어 나왔다. 랩톤 너무 불호해요. 여자 래퍼 릴체리 본인이겠죠 아마? 막 이러면서 하는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잠깐 조롱하는 거야 지금. 진짜 못 듣겠어. 너무 힘들었고요. 가사도 너무 유치해. 결국은 내가 내다 이거 아니야. 이것도 차라리 내가 모르는 뒷얘기가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서사가 있어가지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면 좋겠는데 제발 좀. 그냥 내가 내다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제발. 혹시 있습니까? 아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부럽니다. 저 이거 못 들어요 이거는. 야 릴체리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제가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외계어스러운 이 래핑이 릴체리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유튜브 컨텐츠 보면은 통역가인가 번역가한테 릴체리 가사 뭐 받아쓰기 하기 막 이런 컨텐츠로 내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극한 직업인데. 호불호가 갈린다는 거 충분히 인정하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극호다. 옛날에 이제 디플로인가 딜리버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거든. 음악이라는 게 물론 당연히 딜리버리 가사 이런 거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어떤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썩 중요하지 않은 거야. 외계인처럼 랩을 해도 듣기 좋으면 상관이 없다. 우리 얼마 전에 배드 타이밍 앨범 듣고 엄청 좋아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죠. 가사가 사실 거의 안 들리니까. 가사 안 들리는 거 괜찮았어요 막 이랬을 때 내가 클라우드 랩도 많이 들어가지고 별 생각 없습니다 했잖아. 어떤 누군가는 이런 앨범을 들으면서 배드 타이밍 앨범에서 가사가 안 들려도 괜찮았던 그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정말 취향의 문제다. 저는 뭐 사실 가사가 안 들리는 거는 가사를 보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결정은 아니었어요. 찾아왔어. 근데 그냥 목소리 하고 메시지 나 잘났어 돈 많아 이런 식의 1차원적인 메시지가 싫었습니다. 다음 곡은 CK의 KC2. (2025년) 국힙에서 가장 핫한 사람 원탑이고요. 뭘 하든 간에 그 시기에 가장 트렌디한 걸 한다. 국내에서는 요새 폼은 거의 뭐 플레이보이 카티보다 낫다 이런 말까지 간간히 나오고 있는 수준이다. 뭐 라이브 논란도 있고 약 이슈도 있었죠. 스윙스랑 뭐 디스전도 했었고 구설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자기 작업물로 싹 잠재워버리는, 비유를 하자면 이병헌 같은 인물이다. K-플립 앨범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 올해 나온 앨범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적수가 없다. 이대로 쭉 가면 아마 무난하게 한대음 한국 힙합 어워즈 올해 앨범 수상 쌉 가능한 상황이고, 작년에도 한국 힙합 어워즈 사실상 4관왕 했었고 기세가 올해까지도 이어지는 중이다. KC2를 고른 거는 크게 이유 없습니다. 내 기준에 제일 듣기 좋아서. 근데 K-플립 전체가 다 전곡이 좋기 때문에 앨범 단위로 듣는 게 더 맞긴 하다. 내 기준에서는. 앨범 단위로 들었습니다. 그치만 별로였어요. 이것도 아쉽지만 불호에 됐네요. 특집이 좋아해보기니까 좋아해보려고 노력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위키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이게 왜 평이 좋은지. 비트가 되게 세련된 거래. 최신 비트래. 전부터 들어오지 않은 사람 입장에선 이게 최신 비트인지 알 수가 없어. 비트가 새롭다?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나한테 있어서 남는 감상의 포인트는 뭐 가사라든가 랩 실력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랩을 잘하는 것처럼 들리냐? 잘 모르겠고, 내용이 영양가가 있게 들리냐? 이것도 잘 모르겠어. 이것은 앨범 전체에 대한 평입니다. KC2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번 정도 들은 것 같고, 나머지도 한 3-4번 정도는 듣고 온 것 같은데, 그렇게 듣는 중에 나를 설득하는데 실패했어. 랩을 잘
잘하고 트렌디하게 잘 만든다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라이트한 리스너보다는 힙합 리스너들이 그런 거를 구분을 잘한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 뭐 편곡의 소스라든지 이런 거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 근데 랩 디자인은 거의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다고 생각하거든. 퍼블릭 에너미 리믹스 버전을 들어보면 창모랑 오케이션이 같이 피처링을 했거든. 둘 다 이름값이 진짜 상당하잖아. 근데 랩 디자인에서 CK를 못 이기더라고. 근데 트렌디함을 결정하는 거는 랩 스킬도 아니고 들었을 때 트렌디함을 느끼는 취향의 영역인 거잖아. 그런 것들이 힙합 리스너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CK가 제일 잘 트렌디하게 만든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지. 잘알들 사이에서는 되게 칭찬받는 앨범이다 이거지. 랩 디자인이 너무나 트렌디해서. 이것도 짧게 여담 하나. K-플립 앨범이 한국 노래들을 샘플링하는 게 컨셉인 앨범이거든. 실리카겔 데저트 이글을 샘플링한 곡도 있다. 맞아. 이 앨범 프로듀싱을 이제 그룹 이름의 휘민이 했는데 지금 CK랑 마찬가지로 현 시점 국기 프로듀서 중에 원탑이라고 할 만하다. 둘이 같이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제가 준비한 6곡인데 첫 번째 곡은 트래비스 스캇의 90210. 옳게 된 힙합의 약간 정석 같은 느낌의 곡이라고 해야 되나? 과하지 않은 자랑을 담은 나름대로 또 자기 성찰적인 가사가 있고 앞부분에 정석적인 트랩 같은 구성을 가져가면서 뒤에서는 분배 파트도 들어오고 처음 힙합을 접하는 사람이 힙합 장르를 좀 맛보기에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오. 이의 추천곡 중에 이 앨범이 제일 별로였습니다. 오 노! 이것도 앨범 단위로? 앨범을 다 들었어. 정보도 다 찾아봤어. 트래비스 스캇의 커리어 중에서 이게 제일 고평가받는 앨범이라며. 그래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뭔 생각했냐. 이가 가끔씩 밴드 앨범을 들려주면은 나 이거 듣고 아무 생각이 안 난다.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투덜대는 적이 있었거든. 내가 이걸 들으면서 정확히 똑같은 감상을 느꼈어. 아무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밴드 노래 좀 평가하자고 하지 좀 마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반성을 좀 했고요. 들었는데 진짜 그래 힙합 앨범이군. 돈 얘기하고 여자 얘기하고 잘 나가는구만. 끝이야.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 뭐 음악적 쾌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딱히 없었어. 전혀. 나는 사실 트래비스 스캇 노래 중에 핀을 가장 좋아하긴 하지만 시코모드도 그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 나는 근데 그 노래에서 들었던 예술적 성취는 아무래도 비트 체인지였단 말이야. 90210이라는 노래가 비트 체인지가 이제 시코모드처럼 막 그렇게 찰지게 들어가진 않았어. 이 비트 체인지도 말이 그냥 쉽지 진짜 예술성 있게 들리게 하는 것도 아티스트나 프로듀서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쪽에서 나는 예술적 쾌감을 충분히 나는 받았거든. 근데 이런 쪽으로는 별로. 네. 야, 밑밥을 이렇게 깔았는데 그냥 네 한마디로 끝내버리네.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두 번째 곡은 맥밀러의 서프라는 곡이거든요. I know we try, and the days they go. 현 시점에선 아닌데 나올 당시에는 이제 유작이었어요. 그렇죠. 사후 앨범이었고 이 앨범을 작업하던 중에 떠났기 때문에 돌아가셨어? 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맥밀러라는 가수의 마지막 앨범이었었던 앨범이고 굿뉴스라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곡들이 또 많은데 저는 그냥 이 곡의 제목에서부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맥밀러가 고통받던 본인이 고뇌하던 지점을 너무나 평화롭게 풀어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어떤 힙합 장르에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힙합이었구나. 전작인 이제 스위밍이라는 앨범이 있거든요. 서클이라는 앨범이랑 짝지어서 들으면 좋은. 이것도 앨범으로 들었는데 이가 추천한 앨범 중에 제일 좋았어. 이 앨범이. 전체를 다 들었는데 가사까지만 이렇게 다 해석해가면서 듣지 못했거든. 근데 이 서프라는 노래 자체도 뭐 통기타 그냥 드륵 하면서 나른하게 반복되는 대단히 힘이 들어가지 않은 편곡인데 중간중간에 퍼지한 일렉기타 솔로가 나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장치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그게 노래를 계속 듣게 만들더라고. 그리고 앨범 전체를 다 들었을 때 느낀 게 편곡이랑 멜로디가 너무 감각적이라고 생각을 했어. 들으면서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았고 이 사람 진짜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이 앨범 같은 경우 이동 중에 들었거든. 이동 중에 뭐 인터넷 하면서 그냥 대충 듣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음악에 신경이 쏠리는 거야. 엄청난 후크를 가졌던 소리거든 내 입장에서는. 너무 즐겁게 들었어. 천재죠. 맞아요. 요절한 천재의 어떤 명단에 들어간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고 이 서프라는 곡 블랙뮤직과 팝 사이에 어떤 경계에 있는 느낌? 같이 작업했던 아티스트들이 뭐 아리아나 그란데 뭐 이런 아티스트들 진짜 이제 블랙뮤직 하는 아티스트들 아리아나 그란데가 블랙뮤직은 좀 그런가? 같이 좀 연이 있는 아티스트들이 힙합 뮤지션이 되게 많다. 뭐 트래비스 스캇이라든지 조금 더 뭐 공통분모가 있는 지점도 있지 않나. 이전에 작업했던 앨범들 같은 경우는 디바인 페미닌 뭐 이런 앨범도 있고 한데 거기선 조금
조금 더 강한 음악을 할 때도 있거든. 좀 신나는 음악도 하고. 근데 아까 말했던 스위밍이랑 이 서클 앨범 두 개가 이제 본인의 어떤 내면에 대한 탐구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뇌 같은 게 막 엄청 담겨져 있어. 이 앨범이 마음에 들면 해석 같은 것도 같이 보는 것도 본인의 어떤 우울한 감정이나 그런 거를 승화하는 방식으로서 이 앨범을 약간 사용한 기분이 들 때도 있고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앨범이어가지고 이 앨범이 제가 보관함에 저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호. 개인적으로 혼자서 음자랄 여기까지는. 다음 곡은 이제 제레마이의 I Think of You고 크리스 브라운이랑 빅션이 피처링을 한 곡입니다. Won't you give me something? 이 곡은 사실 내용이 막 엄청난 내용은 아니거든요. 여자 꼬시는 내용이에요. 다만 그루브를 탄다라는 추상적인 이 표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제레마이의 다른 곡들보다도 가장 좋아하는 곡인데 크리스 브라운이랑 빅션 파트들까지 저는 굉장히 극호여가지고 EDM이나 댄스 음악에서 무조건 흔들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비트하고는 또 다른 흔들흔들 할 수 있는 그런 곡 중에서는 거의 최고의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장르가 펑크잖아. 펑크 장르는 사실 나는 원래도 거부감이 비교적 적은 장르거든. 다프트 펑크의 겟럭키라든가 뭐 업타운 펑크라든가 뭐 이런 노래들도 원래도 좋아하기도 했었고 되게 친숙한 맛으로 잘 들을 수 있었는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나는 반주에 비해서 좀 음가가 너무 많지 않나? 노트가 조금 많다. R&B적 요소가 들어간 것이 싫다. 말이 조금 많다. 진짜 레전드다 진짜. 밴드 요소만 좋고 R&B적 요소는 싫다. 가사가 좀만 더 적고 여유로운 무드로 갔으면 더 내 취향이겠다. 그냥 R&B가 아니었어야 됐다. 아니야. 입을 다물었어야 됐다. 아니야. 펑크는 R&B하고 되게 연관이 깊은 장르잖아. 크리스 브라운 입 다물어야. 말 많이 한 게 크리스 브라운이야? 크리스 브라운 말 줄여야 한다. 노래를 위해서 이렇게 복역을 하셔야죠. 아니 근데 PBR&B의 재밌는 지점 중에 하나가 박자 사이사이를 쪼개면서 들어가는 싱잉랩 같기도 하고 일종의 그렇죠. 그런 지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뗐어야 됐다. 다친 마음으로 보니까 단어가 너무 많다. 왜 말 못입니까? 한참 모자라죠. 일단 나는 이 제레마이라는 아티스트 잘은 모르는데 그 노래 하나는 안단 말이야. Birthday 그거. 그런 뭔가 끈적한 그루브 적당히 잘 살려 있어서 이지 리스닝적으로 되게 좋게 들었다. 다음으로 가져온 건 이제 DJ 칼리드의 No Brainer. You stick out of the crowd, baby, it's a no-brainer. It ain't the hard to choose. 요 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지 리스닝을 생각하면서 들고 온 노래고 이제 신나는 블랙 뮤직 뭐가 있느냐 하면 무조건 한 번쯤 내밀어 줄 법한 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 저스틴 비버의 이제 피치스 이전에 I'm the One과 이 노래가 있었다. 그렇죠. I'm the One 앨범 즈음부터 비버가 본격적으로 힙합 아티스트들하고의 협업이 잦아지고 이제 R&B 쪽으로 노크를 막 하던 시절에 나온 이제 띵곡 중에 하나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파트는 뮤비에서 챈스 더 래퍼라는 래퍼가 있어. 개구리 왕눈이를 닮았거든. 근데 이제 쿵방울 같은 눈을 하고 씩 웃으면서 어깨춤을 추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제가 뮤비에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귀엽거든. 수십 번 돌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암더원이 아니라 이제 노브레이너를 고른 건가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암더원보다 이 노래가 더 신나요. 아 노래도 이 노래를 더 좋아해요. 비트 맛있게 잘 찍었고 말로만 듣던 We the best music DJ 칼리드 이거 실제로 들어보니까 아주 재밌었다. 가사도 딱히 뭐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이 너 나하고 놀자 약간 이렇게 꼬시는 노래고 멜로디도 되게 캐치하게 잘 뽑았고 근데 이런 종류 음악 잘 안 듣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어디서 제가 많이 들었냐면요. 유튜브 뮤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음악 탭에 가면은 드라이빙 할 때 듣기 좋은 기분 좋은 팝 이런 식으로 제목 붙어 있는 아하. 그런 플레이리스트 있거든요. 그런 데서 딱 나올 것 같은 따지고 보면 그런 모든 노래의 약간 원조집이다. 이게 처음이다. 이게 최초다. DJ 칼리드가 만들어낸 징그러운 장르. 특정 바이브가 있어. 그거에 약간 시초격이다. 뇌 빼고 상쾌한 그런 느낌? 파티에서 그냥 술 마시면서 노는 느낌 그런. 이 음악이 질감으로 따지자면 미끈미끈하다고 생각했거든. 나의 취향은 약간 통마늘인데 마늘 액기스를 막 마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는 씹는 맛이 필요하다고. 식감이 있어야 된다. 손으로 연주하는 악기가 별로 안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갈려 있어가지고 물론 어디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니거든. 맛있진 않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이제 기성품 같다 이런 느낌인가요? 좀. 공장제. 나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암더원이랑 노브레이너 얘기했지만 레리꼬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 레리꼬 다른 노래예요? 완전히 다른 느낌이고 노브레이너랑 느낌이 사실 많이 달라. 그래서 이거는 좀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아니면 또 추천하는 거는 더 유명한 노래가 사실 있거든요. 와일드 다우스라고.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 리안나랑 브라이슨 틸러라고 하는 또 이제 유명한 R&B 가수가 피처링을 한 곡이 있어요. 약간 라틴풍입니다. 오케이.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다음은 재즈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레고리 포터의 리퀴드 스피릿이라는 노래 들고 왔습니다. Dip down and take a drink and fill your water tank. 요 들고 온 이유는 이지 리스닝하고 딥하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재즈다 생각을 해가지고, 재즈라고 하면은 보통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창이 있는 재즈들은 즐기기가 좀 더 쉽잖아요. 그러면서도 악기들이나 이런 구성 같은 게 나름대로 또 치밀하게 들어와 있고 보컬도 멋있고, 특히나 내 개인적으로는 라이드하고 콘트라의 어떤 질감이나 이런 게 되게 맛있어요. 재즈 장르에서 라이드랑 콘트라를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나하고 이하고 좀 취향이 맞는 것 같아. 왜냐, 리얼 악기 있거든. 아, 리얼 악기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얘기했잖아. 재즈인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재즈 말고 이런 쉬운 재즈 있지. 재즈의 원형에 가까운 춤곡 느낌. 술집에서 이렇게 연주하면 사람들이 춤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재즈라서 되게 좋았고, 사실 약간 치트킨 게 2010년대 이후 노래라고 했지만은 이 음악 색깔만 보면 되게 60년대 같은 느낌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혀 싫어할 건덕지가 없었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무난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고, 가사가 조금 난해하긴 하던데 무슨 내용이지 이게? 나도 사실은 가사를 이렇게 귀 기울여 듣진 않아요. 다만 이제 리퀴드 스피릿 하면 뭐 약간 성령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종교적 의미까지는 아닐 텐데. 환경 얘기 같기도 하고 음악 얘기 같기도 하고, 그냥 음악이 좋아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이 곡 약간 가져온 의도를 현식 심한에 달래는 용으로 아, 그쵸. 이유식에 당근 잘게 썰어가지고 넣으면 애가 모르잖아. 그렇지. 뽀로로 음료수 있거든요, 편의점에. 그런 거 하나 이제 섞여 있어야 애가 이제 먹는단 말이지. 어허. 그런 느낌으로 가져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또 이 가수를 엄청 좋아해서, 원래 또 유명한 분이시고 제가 안 유명한 노래 중에 그 뮤지컬 제노사이드라는 노래가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더라고. 굉장히 푸근하시고. 치트키죠.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곡이 위켄드의 힐스. 되게 재밌는 지점에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사 내용의 해석본 같은 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똥 같은 주제거든요. 무슨 주제죠? 그 상대하고 내가 바람 피고 있어. 상대는 약간 애인이 있는 느낌이야. 이 사람한테 새벽에 내가 가는 거야. 너 나랑 바람 피는 거 그냥 정리하고 나랑 만나든지, 아니면은 이거 그냥 주변에 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다 말하든지 하면서 새벽에 막 가고 있는 거야. 거기서 막 약에 쩔어 있고 사고 났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두운 내용인데, 그 당시 이제 빌보드를 막 휩쓸었던, 어쨌든 그 미친 듯이 나오는 베이스하고 함께 위켄드의 찢어질 듯한 보컬, 마치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막 신스들도 있잖아요. 맞아. 곡의 구성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재밌고 생각이 나, 한 번씩. 이 노래는 되게 좋게 들었어. 808 싫다면서요. 그니까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808 같이 이렇게 내 취향이 아닌 악기를 쓸 거면은 이 정도까지 만들면은 난 이제 좋아할 수 있어. 아, 요 정도는 해줘야 돼. 음악의 급을 낳는 발언. 일단 트랩 비트지 싫어. 그리고 베이스 라인 엄청 딥해 싫어. 그리고 신스 이렇게 깔짝깔짝 나오고 R&B 보컬이고 다 막 싫어할 만한 요소란 말이야. 근데 노래가 너무 중독적이고 너무 매운맛이 막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싫어할 틈이 없던데,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이런 어두운 분위기 플러스 야한 가사, 이런 게 힙합이나 R&B 쪽에서 클리셰처럼 많이 써먹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어느 정도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만듦새를 해놓으니까 별로 안 지루하더라. 사실 개인적으로 위켄드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자주 꺼내 듣지는 못하겠어. 왜냐면 노래가 너무 맥시멀리즘이라 그쵸. 약간 부담스러워. 그래서 오히려 블라인딩 라이츠 같은 노래가 단순하잖아, 위켄드 노래 치고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곡이 많이 사랑을 받기도 하고, 나도 제일 좋아하는 곡이 블라인딩 라이츠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다른 곡들은 너무나도 이 곡 안에 요소들도 많고 신스들도 많고 악기 배치나 어떤 디테일한 어떤 의도들, 이런 게 너무 매 초마다 계속 많이 나오니까 조금은 부담스럽긴 하다, 개인적으로는. 얘는 좀 미니멀하지 않아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좀 맥시멀리즘이 좀 많이 좀 있지 않나. 베이스는 맥시멀리즘이더라. 듣고 나면 피곤해. 기분 나쁜 피곤함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다 체력 게이지가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좋은 것과 별개로 지속해서 듣기 힘든 그런 게 있다. 좀 고민을 했어. Can't Feel My Face를 가져올까, 이걸 가져올까 하다가 이 뭔가 특유의 뉘앙스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저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각자 6곡씩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곡이 무엇이냐, 3위부터 해가지고 3개를 한번 선정을 해볼 거거든요. 자, 오늘 블랙뮤직 소개하기 영상 중 3위 마음에 들었던
노래 3위. 아, 3위부터요. 3위? 3위는 위켄드의 힐스입니다. 어허. 이유 말해주시죠. 사실 1, 2, 3위 다 마찬가지지만은 혼자서만 음악 들었으면 안 들었을 것 같은 노래 중에서 제일 좋은 순위고요. 결국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위켄드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나 혼자서도 들어보려고 시도를 했었거든. 근데 이상하게 정이 잘 안 가더라고. 블라인딩 라이츠 같은 그런 메가 히트곡들은 물론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노래들은 별로 못 들었었단 말이야. 아, 위켄드는 나하고 인연이 아닌가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재평가를 할 수 있게 이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다시 한번 들을 마음이 생겼다. 네. 그러면 3위 꼽은 2위. 두구두구. 2위 맥밀러의 서프. 야. 외힙이 2개나 들어가 있네요. 제가 타율이 좋거든요, 지금. 그러네요. 아, 이 앨범은 진짜 의외의 발견이었고 돌아가셨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네요. 왜냐면 앨범 전체가 다 진짜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거는 좀 몇 번 더 들을 겁니다. 제가 몇 번 더 듣겠다고. 들으면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대망의 블랙뮤직 소개하기 3위 꼽은 최고의 음원 1위는 두구두구두구 1위는 비프리의 현상금 사냥꾼. 오호. Free the Beast. 내가 영어권 화자였으면은 1위와 2위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일단 맥밀러의 음악 같은 경우는 내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직관적으로 안 와닿는 게 있잖아. 비프리 음악은 한국인이라서 행운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들으면서 그 정도까지.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음악을 통해서 뭔가 아우라를 뿜어낸다는 거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치만 음악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힙합 쪽에서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좋았고 그전에는 이런 느낌을 팝 음반을 들으면서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앨범 전체가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1위가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갖고 온 입장에서 충분히 흡족하고 마음에 드는 감상평이네요.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3 조금이나마 블랙뮤직 좋아졌는가? 그렇죠. 당근과 시금치 먹을 수 있을까요? 아, 당연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이거 딴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타율이 약간 약한 것 같긴 해. 그건 맞죠. 그래서 디깅을 열심히 해야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남들이 좋다는 게 나한테는 좀 별로인 게 많네. 이제 생당근은 싫다. 당근 주스만 먹겠다. 아니면 가니쉬라고 하죠. 스테이크에 구운 가니쉬 당근 같은 거 정도는 먹겠다. 그래도 뭐 당근을 먹는다라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제가 6개의 곡을 갖고 왔는데 가장 어렵다고 느껴진 곡이 사실 현상금 사냥꾼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 곡을 1등으로 뽑았다는 거는 굉장히 내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지점이 아닌가. 나 이거 입 벌리고 들었어. 저는 반대로 의미도 의미지만 이 진짜 멀쩡한 놈이 아니다. 그건 맞아. 입문곡들 다 패스하고 지금 제일 그러니까. 어려운 곡을 좋다고 하니. 기껏 쉬운 거 들고 왔더니 아니 이게 어떻게 입문곡이야. 입문곡은 뭐 보네이터 이런 게 입문곡이지. 저는 쉬운 거 많이 들고 왔습니다. 쉬운 거는 이제 미끌미끌거려서 싫다 그러고 아, 나는 곤약 싫어 이렇게 하고 갑자기 어디 가가지고 당근 퓨레 이런 거 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알다가도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이 곡을 베스트로 고른다고 싶은 느낌? 오늘 이렇게 또 3과 함께하는 블랙뮤직 좋아해보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관심 없었거나 혹은 잘 몰랐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가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곡들부터 하나씩 한번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저도 채널 내에서는 외힙 중독자로 이제 포지션이 잡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음악을 디깅하진 못했거든요. 요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또 열심히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생소한 장르 같은 걸 들고 와볼 수도 있고 좋아해보기 시리즈 계속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좋습니다. 좋아요.